지금부터 제4차 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제3차 시에 이어서 동학사상의 인식체계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사상 인식론의 두 번째 내용은 동학사상에서의 인간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이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 개체관에 토대를 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를 통해서 동학 초기의 교주들이 종래의 유학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에 여러분들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유학사상은 가족 질서로서의 가부장 질서, 사회 질서로서의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는 반상신분 질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치 질서로서의 군신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통치 질서를 준수하게 하기 위한 정치 사회화의 방법으로 순종의 미덕을 훈련하고 실천하기 위한 도덕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학은 가족 집단 내에서의 가부장에 대한 순종의 미덕으로 효도를, 반상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양반에 대한 노소민의 복종의 미덕으로 제를, 그리고 신하의 군주에 대한 순종의 미덕으로 충성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충효사상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효도의 궁극적 목표는 군주에 대한 백성의 충성에 있으며 효례의 요구는 제왕권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위한 충성의 심정과 실천의 출발점이요 그것의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왕조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이러한 유학적 충효관에 도전하여 제2대 교주 최시영은 부모에 대한 효도보다 자아실현과 자손에 대한 봉사로 그 가치관을 변경함으로써 동학의 미래지향적 변천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과거지향적 효도관을 바탕으로 왕조체제 보위에 정치사상의 궁극적 목표를 두었던 유학적 고정관념에 대한 혁신적인 시각이요 사상적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최시영의 미래지향적 의식개조로는 자기를 향하여 조상의 위패를 모시라는 향하설위의 설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최시영의 얘기입니다. 예로부터 제사를 지낼 때 벽을 향하여 위패를 놓게 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난 일이니라. 이제 묻노니 부모가 죽은 뒤 그의 정신과 혼령이 어디에 있다는 믿음이 이치에 맞을 것이냐. 생각하건대 부모의 정신과 혼령은 자손에게 전하여 왔으며 교조 선생님, 즉 최재우를 얘기하는 거죠. 교조 선생님의 정신과 혼령은 제자에게 전해 내려왔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장 이치에 합당하도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위하거나 선생님을 위하여 제사의 예를 올릴 때에 그 위패를 반드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설치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누가 생각하든지 사후에 문제가 없다면 모르되 만일 있다고 한다면 미래의 인간을 버리고 그 정신과 혼령이 어디에 의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위패를 설치하는 향하설위는 직접 신령과 산 사람이 화합하는 이치를 표시하는 것이며 천지 만물이 나의 몸에 갖추어져 있는 이치를 밝힘이라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시영은 그의 설법 중에서 향하설위를 가장 처음에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향하설위의 설법과 더불어 최시영이 제시한 사람이 하늘이므로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사인여천의 가치관은 새롭게 열릴 미래의 자유평등 사회를 이룩하려는 미래지향적인 개체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최시영의 미래지향적 개체관의 바탕을 둔 동학의 혁신적 인식론은 제3대 교주 손병희의 인내천 사상으로 발전하여 천도교의 종지로 규정되었고, 수구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무조건 서양 문물을 배척하자고 하는 위정척사파의 척사사상과는 다른 계명진보의 개화주의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동학인신론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동학에서의 인간, 사물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의 기틀이 경험주의적 현실관에 바탕을 둔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한자 문화권에서 감각으로 느끼는 경험에 대한 인식은 기설 또는 기론으로 표현하여 왔습니다. 특히 앞선 강의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한국과 중국 문화의 경우 정치 및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들은 주로 이기론에 토대를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학사상에서의 이는 차별의 원리이며, 그에 따라 현실의 군신관계 및 사회적 반상질서는 차별의 원리인 이에 근거한다는 이 선제설이 주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자학의 핵심이고 이 이론설 또는 주리설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기의 의미는 힘을 뜻하므로 기력 또는 전기 등의 용어에서 보듯이 생물의 물리력 내지는 생리력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기는 의식주와 같은 현실의 감각적 환경, 즉 경험적 현실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기를 강조하는 정치적 목표는 일반 대중의 의식주 생활을 근본으로 하는 생활 안정과 그 다음에 복리 증진인 후생 안민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가 혼란과 모순에 직면했을 때 질서 확립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질서 원리로서의 이만이 중요하다는 주리설 또는 이 이론설의 논리를 펴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질서의 혼란과 일반 서민의 저항이 그들의 의식주 생활의 궁핍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의 기력을 충족시켜줄 생활 안정을 위하여 후생 안민 대책의 강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논리에서 주기설 또는 기이론설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학사상은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에 속했을까요? 동학의 창교자 최재우는 국내외의 위기와 민중들의 궁핍을 통감하였기 때문에 강령 충문에서 지기, 즉 지극한 기를 제시함으로써 주기설의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최재우는 이에 대해서 온 백성의 후생 복리를 위하여 시천주, 즉 백성을 하늘처럼 모시는 지극한 기에 이르는 무욕의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날마다 깨달아서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재우는 우리 동학의 도는 욕심을 지니지 않고 처신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루어진다. 소위 무의이화라는 것인데요. 각자 마음을 잘 지키고 기력을 바로 잡으며 자기의 자연 본성을 따르고 하느님의 교화를 받으면 자연히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조 최재우가 주기설의 입장에서 동학을 창도한 것은 당시 국내외의 위기 상황을 체험한 그의 경험적 현실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학사상의 인신론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4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시에서는 동학사상의 국내 및 국제 질서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